예, 반갑습니다. 효성중공업에서 디지털 시스템 사업을 맡고 있는 임문철입니다. 저는 전력 설계에 대한 예방 진단 그리고 자산관리 AMS를 이제 사업을 담당을 하고 있고 2016년 17년부터 그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방 진단은 2010년, 2011년경부터 활성화돼가지고 지속을 해오고 있는데 오늘 트렌드에 맞게 어떻게 말씀을 좀 드릴까 고민을 좀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여기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화두는 저희는 전력 설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매뉴팩처러거든요. 그래서 요새 전력 수요가 이제 많이 늘어나서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전력 설비를 어떻게 사용을 하는 것이 좋겠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AI가 전기를 이렇게 많이 이제 소비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전력 수요도 많이 늘고 또 원자재가 상승 등으로 인해서 우크라 전쟁 이슈 이런 걸 해서 유럽이나 이제 북미 같은 데서도 이제 슈퍼사이클이라고 해가지고 대규모 발주를 이제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변압기 차단기 같은 거는 만드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리고 중량물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교체하는 데 있어서는 의사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차단기 2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각 빌딩마다 지하에 이렇게 전전실에 파묻혀져 있는데 얘네들도 안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명이 얼마일 것인가. 제가 기대 수명이라는 말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대 수명 한 50년일까 60년일까? 그러면 나는 40대 중반이지만 나의 기대 수명은 60세일까? 아니면 50세일까? 그럼 60세가 되려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50세가 기대가 된다면 빨리 병원에 가서 좀 치료도 해야 부모님 속도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유지보수 또 O&M 관점에서 저희는 고객분들한테 어떤 솔루션적인 것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제 발표해 주신 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력 수요는 이제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같은 클릭을 하더라도 많은 양의 전기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AI로 촉발된 전력 수요가 증가가 됐고 그로 인해 노 인프라 전력 설비가 대규모로 이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취득가가 있습니다. 변압기 차단기를 취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유지보수 비용, 메인터넌스 비용을 LC 기간 동안에 얼마를 써야 내가 가장 합리적인 교체 시점일 것이냐, 아니면은 수리 시점일 것이냐, 이것을 사람이 판단할 수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희가 좀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시를 간단하게 좀 나오게 될 텐데. 전력 설비가 한번 고장이 생기게 되면 그 후속 파급은 좀 큽니다. 왜냐하면 생산 설비가 이제 셧다운이 된다거나 또는 병원 건물 같은 데서 물론 이제 병렬이 돼 있고 이제 배터리도 있긴 하지만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갇히거나 제가 대리 때 변압기 AS팀에서 잠깐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아주 더운 여름에 이제 모듈 변압기가 이제 고장이 나가지고 이제 출동했는데 그 병원에 창조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절을 본 적이 기억이 나는데 고장을 예측을 한다, 진단을 한다. 내가 이 변압기 차단기가 언제 고장이 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이 변압기 차단기라는 게 정직이다 보니까 내용을 안에 상태를 잘 볼 수가 없어요. 매번 엑스레이 찍듯이 가서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센서를 덕지덕지 붙이자니 변압기 값보다 이게 더 크면 또 투자비가 좀 그렇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어떤 기준 모델이라는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40대 평균 남자 평균 수명 대비 내가 이렇다 저렇다를 알게 된다면은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이 의사가 아닌 제조사가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고객분들한테 신뢰를 좀 드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변압기 같은 경우, 차단기 같은 경우도 유지보수 비용이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우리가 TBM이라고 하죠. 타임 베이스 메인터넌스라고 제조사에 가가지고 이제 대정비를 받거나 소정비를 받거나 우리가 자동차 타이어 바람 넣으러 갔다가 대리점인가 어디 교체하러 갔는데 타이어 4개도 다 멀쩡하고 다 바꾸고 엔진오일 교체하러 갔다가 미션도 교체하고 이게 과연 맞을까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타임 베이스 메인터넌스 방식이라는 경우는 변압기를 내가 끄고 싶을 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휴전을 해야만 오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끈 김에 그리고 대정전하는 그 기간에 이것저것 다
다 이제 깔끔하게 다 고치자. 그럼 과연 이 비용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취득가보다 더 높게 된다면 이거 낭비 아닌가? 그렇다고 해서 최소한의 것만 고치자니 이거 내가 기한 올려가지고 이분들한테 받았다가 뻥 터지거나 고장이 나거나 셧다운 되면 기한제 일정 굉장히 난처해질 겁니다. 윗분들한테. 그러면 그 기한하시는 분들 입장 그리고 그 결제하시는 결제자분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으로 요만조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교체하는 게 좋아요. 그 근거는 이렇게 이렇게 AI스럽게 뭔가를 우리가 꾸며가지고 제시를 하게 된다면은 기한하시는 분도 편하고 그리고 결제하시는 분도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TV에 우리가 3년, 6년, 8년, 12년, 18년, 21년마다 때 맞춰가지고 대정비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도 그렇습니다. 안정적인 에이징 기간이 지났을 때는 구태여 유지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열화가 많이 되거나 또는 초기 에이징 기간이 심할 때 세심스럽게 관찰을 하고 차라리 그 비용을 모아가지고 다른 데다가 활용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방식이 자산관리 비법이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고장 확률을 놓고 봤을 때 안정적인 자산관리가 되려면 그 기저에 제일 먼저 깔려야 될 것이 CBM입니다. 컨디션 베이스 모니터링 방식이 필요합니다. 즉 예방진단 센서 그리고 진단을 하고 신뢰성 높게 판정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그러한 데이터들을 올바르게 개더링을 하고 개더리 된 데이터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메인턴스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것이 자산관리 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고객사의 표준 변전소를 154 변압기 2대, TLB 해가지고 차단기 3대 해가지고 표준 변전소로 저희는 칭했습니다. 그리고 그 서브 시스템,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 어깨 무릎으로 디바이드가 되듯이 변압기 차단기도 OLTC부, 부동부, 부싱부, 냉각부 이런 식으로 다 디바이드가 됩니다. 이 디바이드 되는 것을 내가 선택적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그 방법론을 고민을 해봤을 때 유지를 해놓을 것이냐, 보통점검할 것이냐, 정밀점검할 것이냐, 교체할 것이냐의 4의 41승까지가 산술적으로 유지보수 방안으로 제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한자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4의 41승까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서 경영자분께 결제를 받으실 텐데 이것이 과연 어세미니지먼트 관점에서 사전에 AI 방식으로 최적화된 솔루션을 받는 것 이런 것이 점차 과거 2, 3년에 비하면 지금 앞으로 2, 3년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2, 3년이 굉장히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합니다. 리서치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하지만 글로벌리하게 이런 APM 자산관리에 대한 시장이 약 한 3조 5천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고 CAGR 마찬가지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CBM 플러스 APM에 대한 설치 비용이라든가 그 엔지니어링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글로벌리한 시장 규모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제가 이제 팔다리 어깨 무릎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면은 뭐 혈액 검사도 하고 키 몸무게 종합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분석을 해줍니다. 임봉철 씨 당신은 40대 평균보다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혈압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것을 의사 정도 되는 전력 설계에 대한 전문가가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이냐 그것도 좀 이슈가 됩니다. 최근에 제가 한 3년에서 4년 전쯤에 그 전력 분야의 강전 쪽, 약전 말고 강전 쪽에서 그 필요로 한 공급수, 그러니까 그 공고 출신 이상분들의 졸업자 수와 니즈, 필요로 하시는 이제 수요하고 봤을 때 불균형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고객사분하고 이제 미팅을 했는데 154 변압기 4대를 사용하는 수용가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퇴직을 하게 됐어요. 15년 정도 된 차장급 분인데 본인이 이제 퇴직을 하면서 후임자를 선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5년 정도 된 전력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차장급 경험자를 모집을 합니다. 근데 지금 석 달째 지원자가 없다고 합니다. 있어도 면접을 보면 그 역량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그 초과학 분야에 대한 엔지니어들, 우리 한전이나 철도 같은 대형 유틸리티와 안정적인 그 O&M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곳을 제외한 우리나라 인공사를 쓰고 있는 약 한 430여 개의 수용과 2만 수용가는 뭐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전력에 대해서 안전관리자분들 그리고 설비의 O&M에 대한 책임지는 분들에 대한 그 지식 수준과 경험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저희 아파트만 해도 그렇습니다. 아파트만 해도 1000kW 이상을 쌓게 되면 정기하는 관리자가 선임이 되게 되는데 휴주 함부로 잘 못 내리세요. 그래서 그 캐스코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계셔서 법이 좀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정기안전관리법이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내년부터는 원격 감시 진단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게끔 규제가 좀 생기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말은 사람이 41승계를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AI화된 소프트웨어로 솔루션을 주자라는 것이 자산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7년부터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일부 사이트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 분석을 해주는 의사 선생님의 어떠한 나리지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는 개발을 해서 이제 시즌 상품화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데이터 컬렉션을 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이제 받게 되고 위험도 평가 그리고 건전도 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내가 이 설비를 언제쯤 얼마의 비용으로 유지보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최적의 해를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으로 고객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그러니까 변압기 매니팩처를 하기 시작한 과거 82년부터 현재까지의 그 자료들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빅데이터라고 하는데 빅데이터라는 것을 만들려면 제일 중요한 게 정제 자료입니다. 과거에 종이로 어떤 선배님들이 종이로 점검했던 자료, 고자원이 분석 보고서 어떤 거는 엑셀, 어떤 거는 PDF 이런 것들을 다 하나로 모아야 되고 또 이게 가비지 데이터를 삭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설계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2년 동안 그 가비지 데이터 걷어내는 그 걸린 시간만 한 2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효성이 만든 변환기와 차단기 1호선 2만 클래스에 대한 수명 모델을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수집이 되고 있는 다양한 진단 센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것의 상태는 이렇다 저렇다 그것을 헬스 인덱스 HI로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통합 플랫폼 기반의 AMS가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PD 진단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완하는 화면이 하나 있고 DGA 모니터링 시스템을 봐야 되는 화면도 하나 있고 이런 화면들이 쌓이면 고객사의 UCC, 그러니까 그 메인 컨트롤러에 가면 모니터만 20-30개가 있고 어떤 거 하나 꺼지면 이거 왜 꺼졌을까 저기 전화해봐야 되겠다 그런 니즈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과한 모듈, 중조한 모듈, 지원 모듈 그리고 어떠한 포실리티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맞게끔 생성을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내년 초까지 개발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AMS 프로그램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고객한테 제시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생성형 AI뿐만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그 소정의 비용만 주시면 스스로 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젯 기능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력 설비에 대해서 저희가 수명 모델, 효성 수명 모델을 기반으로 건조도 평가를 합니다. 건조도 평가를 하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경제적 위험도를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진단된 그 전력 설비의 상태를 가지고 고객이 언제 어느 시점에 얼마의 비용을 가지고 선택적으로 유지 보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최적의 해를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은 상태 진단이 예측 분석을 될 수 있는 실시간 그 데이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다양한 설비에 붙여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적으로 P사에서 갖추고 있는 플랫폼 안에 저희의 이 자산거리를 어플리케이션화해가지고 심어보기도 했고 또 어떤 회사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하고 머징을 시켜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제품을 또 만들어 보기도 했고 그래서 이런 SI적인 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필요도 이 자리를 빌어 제가 소프트웨어 사업 협회에서도 가서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스마트 팩토리, MES 이런 쪽으로는 SI 분들이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라가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전력 설비가 스카다를 빼고는 전력 설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그 SI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실력 있는 SI 업체분들하고 같이 그 협력을 해가지고 좀 나아가야겠다. 그리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로 그 빅데이터가 한 번 말고 계속 리비전이 돼야 됩니다. 데이터도 이제 정제도 해야 되고 개드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 이제 저희가 부산대 그 AIoT 연구센터로 이제 임무를 하게 되는데 대학원생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AI,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우리 전력 산업에도 이런 식으로 점차 투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로 봤을 때는 생애 주기 동안에 내가 쏟아부어야 되는 유지보수 비용이 천지지변이 아닌 것은 약 한 57%, 그리고 고장률을 사전에 이제 인지를 하고 예측을 했을 때 약 8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있었습니다. 레퍼런스는 이제 저희가 포스코라든가 칼텍스라든가 SK 등등에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해외에 중동이라든가 중동에 있는 쿠웨이트 전력청, 그리고 저기 아프리카에 있는 모자비크 전력청, 이런 전력청들이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잠시 후에 이제 더 다음에 한전에서도 말씀 주시겠지만, 한전에서는 그 변호소 전체에 대해서 종합예방 진단 시스템 SETA 세다라는 프로그램을 그 자체적으로 이제 구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방 진단에 대해서는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제일 많은 그리고 다양한 그리고 굉장히 그 하이 클래스의 이제 진단 기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희도 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중에서 AMS는 APM과 AIP가 합쳐져 있습니다. APM은 어셋 퍼포먼스 상태 진단을 주는 것, AIP는 어셋 인베스트먼트 플래닝이라고 해가지고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을 내가 어떻게 제시를 해줄 것이냐, 그런 플래닝 관점인데, 저희가 이제 AIP를 담당을 하였고 한전은 이제 APM 쪽을 담당을 하셔가지고 그 둘이 이제 합쳐서 아모르하고 세다라는 그 양사의 상품을 합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제품은 이제 알프스라고 AR과 플러스 세다에서 S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고객은 POF, CO2 기반의 가장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상태를 진단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언제 얼마의 비용으로 내가 유지보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하는 것이 한전에서 가지고 계신 깊은 노하우하고, 그리고 저희가 틈틈이 연구에 개발해왔던 AIP 분야를 합쳐서 알피스라는 제품을 6월 달에 개발을 완료하였고, 조만간 이제 동남아 전력청을 대상으로 저희가 수주를 시작하면서 활용 일을 좀 해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가지고 이제 저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한전력은 계시지만, 저희는 이제 케이블 매니팩처러가 아니다 보니까 또 변전소 전력 계통에서는 케이블이 사람이 혈관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케이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땅에 파묻으면 다시 찾기도 꺼내기도 힘들고 고치기도 힘들고, 그래서 케이블을 결국 사람의 이제 혈관과 같은 이 케이블에 대해서도 저희는 경쟁력 있는 대한전력하고도 같이 협력을 해서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모르에 대한 좀 화면은 각 변압기, 각 차단기에 대한 세그먼트별로 나눠서 내가 언제쯤 평균 수명 모델 대비 언제 유지보수를 할 것이냐, 각 세그먼트별로 지금 현재 상태가 얼마냐, 내가 언제 얼마만 언제 2028년 마트가 이때 고쳐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실제 보여주는 화면에 이제 샘플링 예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각 계통에서 이 A계통과 B계통이 있을 때 A계통이 이제 메인 그 설비 부하고 B계통이 손해 부하라면 같은 값이라면 메인 부하에 도움을 더 많이 집중을 해야 되고, 그 설비의 신뢰도 높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죠. 저희는 계통 신뢰도 알고리즘을 별도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비의 상태와 계통에 대한 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최적의 해를 저희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